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2월 16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2월 비트코인이 역대 세 번째 호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와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이클 로버그라츠가 BTC 유동성 주도 랠리가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한 개 이상 보유자가 몇 명일까에 대한 그 통계 수치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을 한 개 이상씩 들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에 대해 지금 TD9 매도 신호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기사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월가의 등장, 2020년 암호화폐 시장이 심상치 않다라는 기사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오타 재단에서 트리니티 사용자 토큰 유출로 조사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 14억 원의 피해가 추정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미국의 투자은행인 웰스파고가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에 500만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암호화폐 전문 투자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의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로버그라츠가 지금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 비트코인은 지난해 12월 중순 가격 대비 약 60% 상승했다. 그리고 이러한 비트코인의 강세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에 따른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견고한 저항선이었던 $10,000 선을 상승 돌파했다. 그리고 이는 수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유동성 주도 랠리는 2020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이클 로버그라츠고요. 또 다른 분석을 좀 보면요. 이 텍사스 웨스트 캐피털의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스캄 엘커 같은 경우 지금 비트코인의 트레이더들에게 중요한 유일한 가격 영역은 1,540달러 선이며 이 저항선을 넘어서면 장기 강세 추세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제 저항선으로 확인이 되는 1,540달러 선을 보고 있는 건데 이 저항선을 지금은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쉽게도 위쪽에서 살짝 내려오는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저항선을 뚫게 되면 새로운 또 확장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포브스의 블록체인 전문 투자 자문 그룹 록트리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인 오메르 오즈덴을 인용해서 최근 비트코인이 보인 강세 흐름은 단기적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비트코인의 강세를 단기적으로 부추겼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은 3월에서 4월 초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우리는 특이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주식시장도 이와 같은 영향권에 노출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전통시장의 돈이 암호화폐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편 지금 이제 플랜 B의 분석도 있는데요. 지금 유명 비트코인 애널리스트인 플랜 B 같은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가격인 1,240달러 선에서 2월을 마감한다면 역대 세 번째로 강력한 한 달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이 가장 크게 비트코인이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주었던
역대 사상 세 번째 강력한 흐름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가격대가 이제 1240달러 선인데 아직까지 그 가격선을 오늘 지키진 못했어요. 근데 그 가격선을 이제 2월이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이상을 갈지는 한번 추후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2017년 12월 13,880달러가 됐을 때와 그리고 2019년 6월에 1,760달러 선의 최고의 월간 마감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두 번이 있었고 그 두 개를 이제 제외하고 이번이 만약에 2월에 1,240달러 선을 넘게 되면 세 번째로 강력한 한 달이 된다 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랜 B 같은 경우는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로 유명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전망하는 모델을 이제 내놓아서 그게 큰 이슈를 얻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2020년 5월 반감기에 1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고 2021년 12월 이전에 10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S2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이용하거나 이용 가능하거나 보유한 자산을 연간 생산량으로 이제 나눈 건데요. 자산의 희소성에 따라서 가치가 상승하는 모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지금 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가격이 위쪽으로 뚫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891달러 선에 지금 머물러 있고 아직까지 이제 바닥 지점을 살짝 지지는 받고 있지만 그 추세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궁금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 뭐 아주 큰 조정은 아닙니다. 살짝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정세가 앞으로 뭐 9,100달러 선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위쪽에서 또 마무리되고 다시 또 강력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망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RSI도 살짝 내려왔죠. 그래서 60선 이하로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크로스는 가격이 내려오더라도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며칠 안으로 지금 골든크로스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곧 출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분석을 한 가지를 더 해봤는데요. 과거에 지금 이 비트코인이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 골든크로스가 출현했을 때와 지금 이제 동일한 선상에 이제 놓고 봤을 때 그 가격 패턴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 상승선에서 살짝 조정이 나오지만 가격을 추가적으로 또 올리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짝 조정이 조금 나오죠. 이거는 한번 그 다른 애널리스트의 그 분석을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 가격대가 이제 트렌드 라인으로 하나를 그어놓고 이 상단에 이 머물러 있다가 추가적으로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시키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이 흐름들이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는 흐름들도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든크로스를 전후로 해서 가격이 살짝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 가격을 지키고 다시 한번 올리는 흐름들 이와 같은 패턴이 나오길 기대를 하는데 과연 이 패턴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골든크로스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장담은 하진 못하지만 아무튼 이 패턴과 비슷하게 간다면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될 것 같고 이게 아니라면 뭐 추가적으로 밑에서 지지해주는 흐름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들의 TD9 매도 신호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뉴스BTC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카르다노, 바이낸스 코인, 체인링크 그리고 모네로의 TD9 매도 신호가
켜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시도가 맞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매도 시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금융분석가 토마스 드마크가 개발한 TD9 순차 지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신호가 차트의 촛대가 특정 방향으로 연속 마감될 때 이제 나타나는 이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추세 약화 또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있는데 이 지표를 만든 드마크가 2011년 10월에 증시 바닥을 제대로 지목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는 2017년 12월에는 비트코인이 고점에 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는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지난해 6월에도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도달한 사실을 정확히 찾아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매도 신호가 나오는 것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이거는 근데 이제 장기적인 투자자들에게 매도 신호라기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투자자들에게 매도 신호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급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4% 이상 빠졌습니다. 4.1%가 빠지면서 가격이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요. 그 조정세에 맞춰서 지금 이더리움이나 XRP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모두 다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비트코인이 조정되면 단기적으로 다 조정을 받고요. 또 상승을 하면 또 상승을 따라가는데 최근에는 알트코인들이 그래도 큰 힘을 많이 발휘했었죠.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조정세가 나오는 건데 아주 큰 조정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금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디 라브로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 전망을 조금 더 아래쪽으로 추가적인 조정세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트렌드 라인을 이제 깨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점을 이어놓은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10,000 선을 지금 깨졌으니까 앞으로는 지금 이제 $9,000 선까지도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타깃을 $9,000로 보고 있고 두 번째 이제 추가적으로는 지금 $8,000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8,000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모이셰 부유리의 아마 비트코인의 분석인데 지금 모이셰 부유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금 예상했던 패턴이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컵 앤 핸들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제 컵 모양과 이 손잡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한번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이게 이제 컵 모양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고 거의 $500 선까지 이제 꼭대기까지 찍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이 조정세가 $9,103 선까지 내려오는 흐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고 이 지지선을 지지받으면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이 컵의 손잡이 모양을 완성하면서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타겟 목표가는 $12,300 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컵에는 핸들 패턴은 굉장히 이제 강력한 상승장을 나올 때 보통 나오는 패턴들이고요. 이제 신고가를 경신할 때에도 많이 출현하는 패턴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마이클의 분석인데요. 크립토마이클은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9,750 선까지 조정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이 여기가 있는데요. 이제 9,750달러 선, 그리고 그 밑에는 9,456달러 선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세가 11,000달러를 지지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한 개 이상 보유자가 몇 명일까에 대한 기사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을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초 이후 40% 이상 뛰며 상승세를 연출하는 가운데 지금 비트코인이 한 개 이상을 보유한 이들이 최소 40만 명 이상일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가 비트코인 데이터 제공 사이트인 비트인포 차트를 인용해서 1BTC 이상을 보유한 주선은 63만 3,008개로 전체 주소의 2.18%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어는 이를 통해서 5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의 사람들이 최소 1BTC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들 중 프라이빗 키를 분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키 분실로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이들은 소유자 숫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이제 키를 잊어버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지금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추산을 하는 건데 1BTC를 보유하는 투자자를 이제 대충 비트코이니스트에서 전망을 하기로는 4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0만에서 80만 명이면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미미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아주 적게 들고 있는 와중이고 뭐 이 40만 명, 80만 명 안에 들어가 보는 것도 뭐 하나의 새로운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의미를 가지고 일부러 뭐 1BTC를 꼭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정말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월가의 등장 2020년 암호화폐 시장이 심상찮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월가에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많이들 그 진출을 실제로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전문가 마크 헬프먼 같은 경우 블로그에 쓴 글에서 지금 2020년 월가가 암호화폐 업계를 잠식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통 금융권의 지금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기사를 알려드렸었는데 독일 대표 은행인 도이치뱅크에서 지난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10년간 암호화폐는 결제와 뱅킹 서비스의 변혁을 일으킬 만한 잠재력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암호화폐 주류로 자리 잡아서 결국 현금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낙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단순히 자산 중에 하나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아예 현금을 대신할 것이라는 과격한 관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앞서 2019년 11월 독일 의회는 시중은행이 암호화폐 판매 및 커스터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지금 암호화폐를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이제 들어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성과로 그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 BTC 펀드인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시가총액 약 10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정도의 자금이죠. 그래서 밀레니얼 투자자들이 5대 투자처 중 하나로 지금
각광을 받을 정도로 많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월가의 이제 공룡들, 이 골리앗들이 이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월가의 골리앗과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다윗은 이제 암호화폐 기업이고요. 골리앗은 월가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 다윗으로 불리는 대표 주자들이 이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정도인데, 이 시가총액을 합치면 약 1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2조 원인데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보유하고 있는 3개월치 현금이면 이 둘을 사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정말 골리앗입니다. 뭐 비교 자체가 거의 안 될 정도로. 근데 한 번에 뭐 매수하고 싶으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월가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둘이 맞붙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시장 전망치도 막 쏟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월가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우선은 이 벡트라는 게 있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는 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벡트를 출범을 했고, 미 증권사인 TD 아메릭 트레이드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뭐 지금 JP 모건도 지금 들어왔죠. 그래서 다양한 월가의 지금 골리앗들이 들어와서 이 시장을 또 장악해 나갈 건데,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커지는 효과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가 직접적으로 유리한 부분은 이 규제 안에서 합법적으로 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관점이고요. 그리고 현금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을 확장하는데 이만한 또 기업들이 없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 확장에 좀 더 큰 그 도움을 주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오타 재단에서 이 트리니티 사용자 토큰 유출로 조사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14억 원의 피해가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아이오타 재단인 이 암호화폐 지갑 트리니티 사용자들이 M-아이오타 토큰을 탈취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재단이 암호화폐 M-아이오타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 7월에 출시한 암호화폐 지갑인데요. 이 지갑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 보안이 좀 더 중요하게 지금 부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해 보이죠. 자, 그리고 미국 투자은행의 웨일스파고가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엘립틱에 500만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웨일스파고인데요. 이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에 약 59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립틱은 웨일스파고 전략캐피탈의 자사 시리즈 B 투자에 추가로 참여했다라고 밝혔고, 지금 엘립틱의 시리즈 B 총 투자금이 약 2,800만 달러, 그러니까 331억 원으로 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엘립틱은 지난 9월에 일본 SBI 홀딩스가 참여한 투자에서 2,3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투자를 많이 유치한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립틱 같은 경우. 그리고 엘립틱 디스커버리는 전 세계 200여 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 신원 확인, 규제 준수 여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은행 및 기존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거래소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블록체인이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들을 또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블록체인 분석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이제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많이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기대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블록체인 업체들 그리고 암호화폐 업체들 같이 보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